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에 따른 빨대 효과로 진주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목적 기동 헬기 수리온의 판매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 최일선의 지구대와 파출소가 매일같이 취객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앞바다에서 구조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17개월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2월 도청 서부청사를 옛 진주의료원 자리에서 개청할 예정입니다. 서부청사 개청에 따른 이른바 빨대 효과로 진주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개 국과 2개 기관이 입주하는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오는 12월 개청합니다. 90년 만에 도청의 3분의 1이 진주로 귀환을 합니다. 경상남도가 실시한 서부청사 건립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서부청사 이전으로 상대적으로 침체된 진주 구도심 지역 반발이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부청사가 이전하고 부근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진주 지역 구도심의 인구 유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최소한 70-80% 정도가 내부에서 옮겨간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경남 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진주 시민이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또 진주 시민들 인구가 유입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와가지고 그 인근에 신도심을 형성한다면 안 그래도 심화되어 있는 공동화 현상이 더 가속화되면서 이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에 대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상남도에서 이 진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는 도청 전체가 진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어서 서부청사 개청에 따른 빨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인근 목포시의 원도심 인구가 급속도로 유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의 이런 안일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를 보아도 주변 지역의 빨대 효과는 미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모포역과 유달산 근처 모포 원도심에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없어요. 이 동네만 하더라도 60세 넘어갖고 저기 한 사람이 하나나 둘이나 해야 되고 전부가 65세 이상 다 그렇게 되었고 있어요. 노인 인구까지 줄면서 양로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목포를 떠나고 있고 게다가 이전한 도청 주변으로 많이들 이사를 하면서 목포 원도심에서는 쉽게 빈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 목포본부 연구 결과 전남도청이 목포시와 인접한 무안군으로 이전한 이후 목포 원도심 인구가 3만 명이나 줄어들었고 전남도청 이전으로 생긴 남학 신도시 인구의 63%가 목포에서 이사했습니다. 그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심 개발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원도심 인구는 아마 줄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권도 전남도청 주변으로 옮겨가면서 목포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이 빗나간 겁니다. 하당에 임대라고 붙여진 프랑카드가 별로 없었는데 3년 전부터는 많이 붙어 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가가 저쪽으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목포시는 전남도청 이전 10년 만에 뒤늦게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작한 다목적 기동 헬기 수리온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용 헬기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로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큰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국내 헬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강원 소방본부의 230억 규모 소방 헬기 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다목적 기동 헬기 수리호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입찰 공고에서 형식 증명과 성능 입증서를 요구했습니다. 수리호는 군용으로 개발돼 방사청의 형식 증명을 받았지만 소방 헬기는 민수용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도 대한민국 정부기관이고 국토부도 대한민국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헬기를 그 시험 기간이 다르다고 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강원소방본부는 수리용 기반의 소방 헬기는 안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 좋은 헬기를 더 싸게 사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안정성이 증이 된 헬기를 사겠다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119 구조본부와 전국 14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수리용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곳은 경남과 충남 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수출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활용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소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활용해 주면 외국에서 믿고 많이 사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카이는 수리용 기반의 군헬기 30여 대와 경찰청 헬기 2대를 납품했고 산림청과 제주소방본부의 헬기 입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치안의 제1선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매일같이 취객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 그 현장을 김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지구대 안으로 한 사람이 유유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경찰에게 다짜고짜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맛을 보라고. 맞았어요. 그래 맛을 보라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거의 장난 안 가.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객은 이미 몇 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할 데 없고 그러니까 지구대 와가지고 이제 커피 달라 하고 물 마시고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인데 긴급 현장 출동으로 사이렌까지 울리며 순찰차가 도착한 현장. 다름 아닌 취객이 길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세웠던 위치를 찾지 못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렇게 창원 신월지구대에서 접수되는 취객 상대 신고만 하루 평균 30여 건, 주말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신고로 출동할 때마다 경찰관들의 마음은 허탈합니다. 대부분 이런 신고죠. 저희가 굳이 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범죄 신고를 나가야 되는 경찰관들이 이런 데서 있으니까 저희도 좀 황당하죠. 치안의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매일같이 취객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앞바다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탈진 상태에서 발견돼 극적으로 구조됐는데요. 치료를 마치고 1년 5개월 만에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회색천에 덮인 돌고래가 조심스럽게 바닷속으로 옮겨집니다. 마침내 몸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걷히고 넓은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갑니다. 고향 바다를 떠나온 지 17개월 만입니다. 가장 건강하게 회복돼서 돌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괭이 위주로 생각을 해서 웃는 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토종 돌고래 상괭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해안가에서 심한 탈진 상태로 발견됐다 죽기 직전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28kg이었던 작은 체구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1.5m 41kg까지 성장했습니다. 상괭이는 고향 바다로 돌아가기 전 최대 서식지인 이곳 거제 앞바다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20여일 동안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먹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고래연구소는 상괭이의 생태 연구를 위해 몸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부착했습니다. 어떻게 분포를 하고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호를 위한 대책을 또 마련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3만여 마리 정도 서식하는 상괭이는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중부지방의 가뭄과 달리 경남의 댐 저수율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조사 결과 진주 남강댐 48.3%, 합천댐 42.9%, 밀양댐 53.9% 등으로 경남의 주요 댐 저수율이 전국 평균인 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남의 저수지 3,100여 곳도 평균 저수율 67%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40%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별정직 공무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같은 사람을 2번이나 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경상남도가 2012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모 씨를 수행비서로 채용한 뒤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도 퇴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경상남도는 지난해 6월에는 이 씨를 재임용하면서 결격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임용 40일 뒤에야 취소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다음 달 4일부터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경남개발공사 등 1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책임 문제와 교육청에 대한 도의 감사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항공산업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과 로봇랜드 조성 등 지역 대형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상남도가 서울 강남구에 추진 중인 경남 출신 유학생 기숙사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다음 달 10일 현장 감사도 진행합니다. 창원시가 올 하반기부터 중단된 학교급식 우수식품비를 내년부터 확대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어제 창원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협의와 상관없이 내년도 학교급식 우수식품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우수식품비 27억여 원을 각 학교에 지원했지만 상반기 모두 소진되면서 지난달부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우리 결의 하나 되기 경남운동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정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결의 하나 되기 경남본부는 이산가족의 생존자 절반 이상이 80살 이상의 고령자라며 상봉이 정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